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나요. 한국하고도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녔습니다. 해동중학교 불교재단으로 기본 커리큘럼에 불교 교리 시간이 있는 아주 독특한 학교, 해광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기본 커리큘럼에 성경 시간이 있는 학교. 이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살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천주교 성당도 어릴 적에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물론 절에도 다녔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먹을거리 빵 같은 거 주는 게 참 좋았지만 말입니다. 고1 때에는 인생에 너무 큰 회의감을 느껴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다가 산중에 있는 절로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죠. 머리 깎고 쭉 되겠다고 모르죠. 당시에 매일같이 해야 하는 공부가 지겨웠을지도 말입니다. 좀 더 머리가 커지고 성장을 하면서는 동양철학으로 방향이 기울었죠. 역학 관련 서적이나 음양오행에 대한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우연히 만난 천부경 81자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천부경을 달달 외우기도 하면서 진리란 걸 찾아보겠다고 음의 성질 안에도 양의 성질이 있고 음과 양이 교류하는 태극의 문양에서는 인생이란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등진 어머니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을 깨친 도사들을 찾아서 북한산, 지리산으로 한동안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타칭 도사라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북한산에서 황금박지라는 도사도 만나고 지리산에서 약사열애도 만나고 국민대학 도서관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삼봉사라는 절에서 삼봉정도전의 후손이라는 스님과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하였죠. 태국으로 왔으면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가 너무 좋아져서 거의 1년을 캄보디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힌두교를 종교의 근원을 공부하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힌두교가 단순히 설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의 토대를 만들어준 종교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에 힌두와 불교가 뒤섞여 있는 사실이 왜인지를 공감도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한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이 말해주듯이 출가 이전 20대까지 시다르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을 테죠. 부귀, 영화와 향락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곤 출가를 합니다. 스승을 찾아다녔고 수행의 방편으로서 극단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였죠. 살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행을 하던 시다르타.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먹을 것도 먹으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가면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최고의 향락을 누리던 한나라의 왕자 그리고 극도의 고행으로 수행하던 수행자 양극단의 끝을 치달린 시다르타에게 이 두 가지 모두는 아니올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다르타가 얻은 깨달음은 중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불교란 종교가 가지는 핵심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영기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무상, 고무화라고 하기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라거나 또는 중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한 줄기였고 같은 맥락이더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태국에 오래 살아가면서 태국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나가면서 이 중도라는 점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자주 표현하는 태국인들의 말 마이벨라 괜찮아요. 주관도 없는 듯하고 남에게 미루는 듯하게 말하는 레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갱짜의 정신. 태국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불교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설파하던 중도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중도라는 거 왠지 자기 색깔이 없고 고집도 없고 주관이라는 거 없이 미지근한 느낌을 주지만 알아나갈수록 매력적이고 배우면서 몸으로 체득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정신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더군요.
화합하면서 다른 객체들과 함께 공존하는 정신. 또 달리 표현하자면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타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가 또 모두는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준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태국인들은 화가 나더라도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태국을 일컬어 미소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남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선업을 짓는 것이라는 점을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태국인들에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란 것도 세월에 따라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나이로서 중요한 판단을 한다거나 또 짝을 만나는데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태국인들의 행동이 조금씩 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불교의 정신은 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웁니다. 양쪽의 갈등이 가지는 깊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더군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태국에서도 한국을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이 지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구야, 여기 나무 한 그루와 인간 한 사람이 있다. 너는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할래? 지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난 당연히 나무를 선택할 거야. 나무는 광합성 작용이라도 해서 나와 모든 생명체를 숨쉬게 해주지만 인간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나눌 줄도 모르고 욕심이 너무 많아. 선진국, 앞서 나가는 나라.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는 GNP가 높은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생각하는 선진국, 정신과 물질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하면서 함께 사는 나라. 부처의 중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국은 한국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저는 치앙마이 잘 도착해서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차 타고 13시간 걸려서 왔는데 조금 뭐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방콕역에서 열차 기다리다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갑은 치앙마이에서 찾았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린 거를 열차 안에서 이미 출발하고 나서 그때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승무원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승무원이 방콕역 오피스 쪽에다가 연락을 조치했는데 이미 방콕역의 그 오피스 쪽에서는 제 지갑을 습득을 해가지고 방송까지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근데 이제 지갑을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탔던 기차 그 다음 1시간 뒤에 출발하는 열차편으로 치앙마이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았는데 다행히 현금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폐 한 장 안 건드리고 신용카드하고 현금이 다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지갑을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그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잘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태국에서는 어떻게 비일비재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남아 생활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놀랍고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 때문에 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특히 치앙마이 오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열차 안에서요. 도착해서 지갑을 받고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치앙마이 역에서 저한테 그 지갑을 건네줄 때 승무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관계자분이 저한테 전달할 때 지갑에 그 고무줄로 밴딩을 했어요. 그 밴딩을 하고 그 밴딩 안에 이 지갑에는 원화가 얼마가 있고 달러가 얼마가 있고 태국 바트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금액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 그 돈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행정이나 좀 디테일함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